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조금 더 미래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미래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SAP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독일의 시가총액 1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로는 작년에 20위에 머물러 있는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재택근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아마 코비드-19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타난 솔루션 같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요, 워킹 프롬 홈 같은 그 재택근무에서 한 단계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나가서요,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는 언제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한 기술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고요. 약 5개월에 걸쳐서 최근 7월 22일 날 전사적 공지를 통해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재택근무만을 포커싱하는 것 자체를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벌 기업인 IBM, IT 회사죠. 약 40%, 15만 명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가 2017년 5월 달에 재택근무가 전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 기업에서 현재 왕성하게 또 테스트 중인 거점 오피스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재택근무가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냥 완벽히 몰입해버리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에 포커싱을 해주시면서 같이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얘기함에 있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일게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제가 재택근무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접근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오해나 혹은 리더십층의 오해까지도 불러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 자체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법만 제대로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인사 제도들, 52시간이라든가 혹은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그 플랫폼 안에 얹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P에서는요, 2월 23일 일요일 저녁 11시에 전사적 재택 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월요일 아침 모든 직원들은 노트북을 열고 전사적 재택근무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강제적으로 폐쇄된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선제적인 재택근무 공지는 굉장히 직원들의 로열티와 프라이드를 상승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전사적 재택 공지의 혜택 이용한 인원 800명 정도 되고요. 2월 23일부터 현재 오피스 출근율은 약 30% 내외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도 오피스 출근율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7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근무 형태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태스크포스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 고민을 좀 함축시켰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문제, 테크니컬 툴은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그리고 생존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영역에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 영역인 직원들의 영역, 그리고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고객의 영역,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의 구분을 가져간 상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지만 SAP에서는 보시다시피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250명 이하에선 팀즈, 그리고 500명 이하에선 줌, 그리고 900명 이하에선 스카이프 라지 컨퍼런스, 그리고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서 무제한일 경우에는 녹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IBS를 사용해서 모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디오나 에디팅,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우리 포우툰이라고 4컷 만화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30초 이내의 영상을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아이리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방송되고 유튜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컬래버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그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뮤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는 멘티메터나 카훗,
그리고 웹 서비스는 스웨이 정도 직원들에 대해 공지를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재택근무 2월 23일부터 약 3월 말 정도에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SAP는요, 재택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A그룹이 있었고요. 재택을 처음 경험하는 B그룹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우리 원형 한번 보시죠. 전사적 재택공제에도 불구하고요, 재택근무 경험을 해본 A그룹 같은 경우에는 53.3%만이 전체적인 재택근무를 했고요. 자발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사무실에 나오는 케이스가 30.1%, 그리고 3일 이상 출근하는 게 16.6%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기업 문화상으로 절대적으로 자발적이었고요. 아마 리더십층에 어떤 압박도 없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재택근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그룹 B는 95%가 전체 재택을 시행합니다. 얼핏 보시기에는요, B그룹이 재택근무를 훨씬 더 잘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고서 한 직원분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재택근무인데 왜 연차를 사용하세요?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가 있는데 제가 주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A그룹에 속해 계신 분이었고요. A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9 to 6, 정확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반면 B그룹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뭐 주간에 안 되면 어때? 저녁에 하면 되지. 밤에 그냥 나 일하면 돼. 라는 것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깨게 되죠. 재택근무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장소는 변할 수 있어도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경험이 없는 B그룹에서는 시간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서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자동적으로 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결국 시간까지 깨게 되면 이건 프리랜서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아실 거고요. 장점을 살펴보시면 크게 다른 순위의 변화 없이 어떤 시간 자유로움의 플렉서블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점 보시면 또 특별합니다. 재택근무 경험이 없는 B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최적화하기 힘든 업무 환경이라던가 네트워크 문제, 장비 문제가 주요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즉 환경적인 단점만을 얘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요, 일과 육아 때문에 9 to 6가 지켜지지 않아서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게 됐어요. 라는 어떤 늘어난 업무 시간에 대한 문제, 혹은 의사소통이 바로바로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결국 오피스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해서 사무실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단점들을 얘기하십니다. 잘 보시면 재택근무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장비나 네트워크, 업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늘어난 업무 시간이라든가 혹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재택근무 역시도요, 그런 경험 있는 조직들이 유리하고 SAP에서는 2016년도 초에 이미 각 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가능한 조직 혹은 불가능한 조직,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닌 조직,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분명한 사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족도와 효율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 89.5%, 84.2%. 다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장비나 네트워크의 문제를 얘기한 B그룹에서 77.9%가 나왔고요. A그룹은 93.2%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그룹 하나가 탄생합니다. 50대 남성층에서요, 만족도가 무려 54.5%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 분들이요, 그저 불안하신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지게 됐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표에 보시듯이 30, 40대의 87.88%보다도 훨씬 높은 93.9%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스스로 그 효율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되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 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 신뢰성 회복,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팀원들의 업무의 투명성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은 스케줄의 투명성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서 어떤 스케줄화해서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하고 있음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다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됨으로써 점점 리더십층의 신뢰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나타낸 긍정적인 단어들의 워드클라우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 굉장히 중요했고요. 회사와 직원 간 혹은 동료 간의 신뢰, 팀원 간의 신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효율성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자부심이나 자유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저 책임감이라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SAP 코리아의 CEO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아.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제 어디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는 TAF 조직,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현재 오늘까지 와 있고요. 이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규정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장소의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시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 전화통화, 업무 이후의 전화통화도 자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요. 신뢰의 문제 때문에 업무의 투명성, 스케줄의 투명성, 트렐로나 아웃룩 스케줄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됐고요.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톡은 약간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 부분이라 카카오톡은 제외된 상태에서 메신저의 활용, 그리고 화상 미팅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이제 편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로 복지로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정착을 시켰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책임 부분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자율과 그런 신뢰가 구축되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 그냥 보내기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 일반 대기업들은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주 작은 기업조차도 최소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신저 정도는 디지털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꼭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설렁탕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테이블 위에는요 SNS, 인스타그램 이벤트, 음료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 앱을 통해서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뜨끈뜨끈한 것을 바로 드셔야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장 가게도 오픈돼 있지만 실제로 포장 용기도 개발이 돼서 우린 충분히 그런 작은 가게에도 디지털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요, 사실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안 돼,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안 돼, 이렇게 먼저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 디지털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고 최대한 그 디지털을 만들어 가신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안 돼 있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우리 마인드는요 간접적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AP에서는요 현재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읽고 쓰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이제는 스스로 갈 수 있는 디지털 플루언시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인드셋,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강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실행 단계를 거쳐서 반복적인 디지털 컬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준을 여기라고 보면요,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가져감에 있어서 기준은 절대로 회복 예상 시점을 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에 불확실을 더하는 행위는 정말로 리스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익스큐션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디지털화 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우리 코비드-19 이외에 더 많은 리스크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는 더 멋진 미래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프라인으로밖에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행 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등비등하게 대체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우린 지금 이것을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들이 섞여서 가장 효율적이 되는지를 지금 코비드-19이 가기 전에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만든다고 하셨을 때 제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산업혁명 때부터 쭉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 왔고요. 이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도들을 어떻게 잘 파괴하느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